저는 저렇게 17% 이상 차이 난 거는 내년 총선을 예측하는데 국민의힘이 폭망이 아니라요. 거의 멸망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거의 전멸일 것 같고요. 부울 정도 위험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200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0석 얻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거부권 있죠? 국회에서 다시 200석으로 다시 재의결해요. 그러면 그거는 거부권이 무효화가 돼요. 탄핵할 수 있죠. 헌법 개정할 수 있죠. 완전히 레임덕 수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준엄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불리한 일이 있으면 뒤로 숨고 조금만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앞에 나서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서민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야당 대표 죽이기, 외국 돌아다니기 이것만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개표 결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론조사에 너무나 무디어져 버린 대통령에게 그게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전투표를 해보니까 무조건 이건 보수한테 마이너스다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무조건 지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음론도 있지만은 여기 사전투표 제도를 공격할 거예요. 이제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년 총선 때까지 사전투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법 개정하자 그러고 이러면서 하고 민주당은 안 하려고 할 테니까 표의 유불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논리를 씌우겠죠. 민주당이 선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야당일 때 통한 이야기지 지금 선관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표님 간과하시면 안 돼. 문재인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쨌든 법무부의 그 가혹하다는 인사검증을 맞춰가지고 김행정관 후보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조롱하지 마시고. 아니 되게 선진기법까지 가져왔다고 하니까. 조롱하지 마시고. 알았으니까. 네. FBI 선진기법.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더 그걸 해가지고 그럼 지금 최선의 카드로 꺼낸 게 김행장관일 텐데 그보다 못한 카드로 만약에 청문회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재앙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수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국 여행도 이 못지않게 좋아하나 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249억 원,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이 편성돼 총 578억 원을 쓸 예정이랍니다. 국민 혈세인 세금은 1년에 578억 원을 펑펑 쓰고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은 싹둑싹둑 잘라낸 이 정부의 정상 외교가 정상입니까?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이게 다 국민 혈세입니다.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아니, 네 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 역대 최대 규모인 249억 원의 정상 외교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329억 원의 예비비를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이 578억 원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와. 그러니까 21년에 뭐 192억 원, 22년에 261억 원이랑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경제성 분석은 거짓, 부풀리기, 왜곡 은폐로 급조된 답정너 분석이에요. 이번 분석에서 적용한 이 영향권은 예타 분석 시의 영향권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 분석에서 3기 신도시로 포함시켰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이외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3개 지역의 계획 인구가 얼마냐면 18만 가까이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관님. 아니 어떻게 장관이 이걸 일일이 다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 중요한 문제라서 경제성 분석을 했으면은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죠. 이게 몇 장만 넘겨보면 거짓말인데 그럼 보고서 읽어보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국장이 바로 있습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똑같이 했다고 해놓고서 무려 18만 인구를 더 추가해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11월 23일 예, 그렇습니다. 네, 끝났겠죠. 예. 그럼 왜 용역사는 그 이후에 계속 일을 합니까? 끝났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연속할 걸로. 그러면 2차 계약은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준공은 왜 해주셨습니까? 준공은 왜 해주셨어요? 용역 준공이 돼야 준공금을 줘야 되잖아요.
용역 준공이 안 됐는데 주신 거잖아요. 왜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돈 주냐고요? 왜 주시죠? 이 준공 자체를 날림으로 한 거죠. 이 용역 자체가 난장판인 거 아닙니까? 자신 없으시죠? 잘 모르겠어요.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제가 사업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 없어졌지만. 그리고 경향신문에 옛날에 엄청나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서울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을 혹독하게 공격을 했죠. 그때 지금 여당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서울시장이 저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국토부 장관은 저를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관은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실무자 자고라고 해가지고 빠져나갈 그런 출구 전략이 있어야지. 그걸 장관이 직접 해가지고 나는 아니다. 겨우 장관이 어떻게 다 압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가로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여기 와가지고 야당 편을 들여야 하며 저는 국민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에 대한 법카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놈의 얼마야? 7만 5천 원인가? 7만 8천 원. 7만 8천 원? 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전담 수사팀까지 가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짜린데? 그냥 진짜. 7만 8천 원 주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그 샌드위치 값 도로 내면 되니까? 짜증나.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막 이런 거는 단위가 되게 낮아. 막 7만 원 얼마? 돈봉투 사건 뭐 3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7만 원에 전담팀이 생겨.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는데 국짐은 50억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몇십억짜리예요. 그리고 몇 백억짜리야 지금. 근데 안 해. 다 빠져나가.